안녕하십니까. 오늘 세미나 10불안, 오늘은 이 욕망의 징후로서의 불안, 그것이 직설성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 욕망의 징후, 두 번째 시간, 직설성의 이상. 불안에 대한 접근법 중 하나로서의 분류 목록적 방식이 있다고 지난주 얘기가 됐었죠. 분류 목록적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시키는 것이죠. 불안의 하부적인 그런 어떤 감정을 분류시키는 거예요. 그런 목록적 방식에서 말하는 환원 불가능한 용도 중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드라이브 방전, 이거 충동이죠. 드라이브, 충동. 충동 방전을 구성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동이다 그랬어요. 즉 불안이란 뭔가 방출시켜야 할 정동, 충동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불안이라는 것은 뭔가 방출시켜야 할 드라이브가 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분류 목록적 방식에서 첫 번째는 이 드라이브, 충동을 방전시켜야 할 어떤 것으로서의 정동이 바로 불안이다 그랬고, 두 번째는 프로이드의 텍스트보다 더 나아가 정동을 일반적으로 상충되는 다양한 단계에 걸친 긴장, 즉 긴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긴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긴장에서 저 긴장으로, 이 긴장에서 저 긴장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것이다. 정동이라는 것이. 불안으로서의 정동이라는 것이 긴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류 목록적 방식에서 두 번째로서 이렇게 나왔고, 분류 목록적 방식의 세 번째 사례로서 정동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적절한 지형학적 참전에서 다른 곳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자아 수준의 신호로 정의됐다 그랬어요. 프로이드 이론에 적절한 지형학적 참전에서 다른 곳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자아 수준의 신호. 프로이드 이론에서 지형학이라는 건 뭐죠?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 다음에 또 다른 모델이 이 자아, 초자아, 그 다음에 뭐죠? 원본능, 이드, 이러한 이 모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식, 무의식, 전의식, 이 두 개의 모형이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그 지형학적 모델, 이것이 이제 이 자아, 초자아, 이드, 이게 지형학적이 되겠죠. 자아, 초자아, 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프로이드 이론의 이 중반기까지는 뭐였죠? 이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거였죠. 여기서 이제 지형학적 모델에서 다른 곳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자아 수준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가 불안이라는 정동이. 중요한 것은 분석적 논의에 기여한 가장 최근의 저자들 사이에서 이 세 가지 의미 각각에 부여되는 우선권에 관해 이 세 가지 의미라는 건 뭐예요? 첫째는 드라이브의 방전으로서의 불안이고, 두 번째는 긴장의 변화로서의 불안이고, 세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위험에 대한 자아 수준의 신호로서의 불안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의미 각각에 부여되는 우선권에 관해 서로 다른 주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자, 즉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데이비드 라파포르가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안에 대한 분류 목록적 접근이 궁극적으로 심각한 아포리아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인식의 한계를 남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장에서 어떤 것이 우선권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정리가 아직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불안에 대한 이 심각한 아포리아, 인식의 한계를 남기고 있다. 그걸 이제 락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안 정동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번째야. 첫 번째는 분류 목록에 의한 접근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접근 방법인데 이건 아날로그식이에요. 오늘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한 작품에서 이런 종류의 통합적 정리를 시도하고 있는데 통합적 정리. 별도의 장에서 불안이 생물학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학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개념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분류가 아닌 일종의 유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알려진 수준에서 유사적 위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학으로 알려진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 중에 인류학은 가장 위험한 전제를 가장 많이 수반하는 길로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인류학적인 접근이라고 말하는데 이 통합적 정리를 시도하는 것은 아날로그 방식, 이 통합적 정리를 시도하는 것은 바로 인류학적 접근이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가장 위험한 전제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떤 절충주의로 특징 지어지든 그러한 방법은 항상 융이아니즘, 융주의로 귀결되고 불안이라는 주제에 관한 이 주제는 경험에서 문제가 되는 주제와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예. 융은 이 조화와 통합을 강조한 사람이죠. 우주와 관통되는 어떤 그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불안 정동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통합적 접근인데 그것은 생물학적, 사회학적, 문화적인 그러한 개념화를 하나의 인류학적 입장에서 통일시키려는, 절충시키려는, 통합시키려는 그러한 시도가 바로 불안에 대한 두 번째 시도다.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융주의다, 통합주의다. 통합적인 방식으로 불안을 보려고 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시도죠. 통합적인 시도, 인류학적인 시도. 이것이 불안에 대한 두 번째 접근 방법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접근 방법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경험은 우리를 열쇠의 기능이라는 제목하에 놓을 세 번째 길로 인도합니다. 열쇠의 기능. 열쇠는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는 의미 기능 자체가 작동하는지 여부에 따른 형식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구별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담하게 소개하는 것은 여기서 추측의 낙인을 찍을 만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열쇠의 기능에 대해서 뭔가 추측의 그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열쇠의 차원은 분석적이든 아니든 모든 가르침에 완전히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불안 정동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이 열쇠의 기능이라는 것. 이것을 나는 솔직함의 이상, 직설성의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정동에 관한 텍스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대로 머리도 꼬리도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분석가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알 수 없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 아까 나왔잖아요. 이 첫 번째는 이 드라이브 방전으로서의 불안이 있고 두 번째는 긴장의 변화로서의 불안이 있고 세 번째는 위험에 대한 자아 수준의 신호. 이것들은 어디가 더 우선권이 있는지 지금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산만해요. 산발적이에요. 그리고 불안에 대해서 통합적 정리를 시도하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융이안이즘인데, 이거는 이 통합주의인데, 이거는 그 불안에 대해서 이 경험적인 어떤 그 불안에 대한 경험적인 어떤 차원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다, 이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열쇠 기능으로서의 그 불안이다. 이게 이제 락강이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걸 그는 솔직함의 이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 솔직함의 이상이다. 직설성의 이상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무슨 직설성이냐 이거죠. 무슨 직설성이냐. 네, 이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으며 심각한 반대를 제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능력에 있든 우리는 간단한 축소라는 특정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예상됩니다. 예, 우리가 능력이 많든 작든, 불만족이 크든 작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축소라는 특정 이상이다. 간단한 축소라는 특정 이상이다. 이게 직설성의 이상이에요. 이거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락강이 말하는 이 불안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과제라는 것이죠. 불안이라는 정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것은 바로 이 세 번째 접근 방법으로서 이 직설성의 이상, 열쇠 기능이라는 얘기죠. 왜 실제는 직설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글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년 강의 전반부에서 제가 강조한 주관적 계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기표의 사전 도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주체 자체의 출현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이 아주 핵심 센텐스입니다. 기표의 사전 도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는 주체 자체의 출현을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다낭 기표, 다낭 특성이에요. 다낭 특성. 다른 말로 하면 유니테르, 이 단일 특질이라고도 하고 다낭 특성으로도 알려진 가장 간단한 기호입니다. 이게 주체를 형성하는 거라는 거죠. 다낭 특성이 주체 앞에 옵니다. 처음에는 다낭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직설성의 이상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 주체 앞에 있는 다낭 특성이 이게 그러니까 주체의 이게 이 기피의 선제성입니다. 주체에 대한 기표의 선제성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와 성경 진리와 이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창조 기사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루아흐 이 생기로서 인간에게 들어오죠. 이것이 다낭 기표예요. 성경에 나오는 루아흐, 이게 이제 생기라고 표현되는데, 생기, 이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생기로 루아흐, 숨기운으로 아담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어,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것이 아담의 다낭 특성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주체를 형성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생기, 즉 루아흐가 바로 아담을 주체로 형성하는데, 그 루아흐가 뭐냐? 그게 생기라는 게 뭐냐? 그게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진리. 그것이 인간을 만든 그 다낭 특성이 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배제시키고 볼 때, 창조를 배제시키고 볼 때 이 다낭 특성이라는 게 그럼 뭘까요? 이거는 선지하는 언어예요. 이거는 이 사람을 만드는데 선지하는 그 부모의 언어, 조상의 언어, 그게 다낭 특성이 되겠죠. 그 조상의 언어,
부모의 언어 중에서 이 아이를 형성하는 어떤 이 핵심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것이 다낭 특성. 그 아이를 만드는, 그 아이라는 주체를 만드는 다낭 특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든 다낭 특성이 뭐냐? 나의 다낭 특성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를 구성하는 다낭 특성이 뭐냐? 그 다낭 특성이 바로 나의 직설성입니다. 그것은 우리 눈의 직설성의 이상을 정당화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를 구성하는 선재하는 기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재하는 기표가 나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이제 직설성의 이상이 되는 것이죠. 직설성이라는 건 결국 무의식의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그 언어 구조의 핵심적인 특성, 그게 이제 다낭 특성인데, 불안은 바로 그것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 거다. 그것을 무의식의 이 다낭 특성으로 가는 이 문을 갖다가 여는 그 열쇠다. 열쇠. 불안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다. 불안의 위상은 바로 무의식으로 향하는 주작대로, 직선대로의 문을 여는 그 톨게이트다 이거죠. 그게 불안이다 이거죠. 단일성, 표시 특성의 특이성, 이것이 실제가 좋아하든 아니든 우리가 실제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무의식을 형성하는 하나의 중심기표가 되는 것이죠. 확실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낭 특성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제 몇 세기 동안, 그러니까 이 환경이 안 좋아도, 태어나서의 환경이 안 좋고 부모 환경이 안 좋아도 올바르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가정 형편은 굉장히 좋고 그 자라난 환경도 굉장히 좋은데 올바르지 못한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사람이라는 개인 주체를 형성하는 뭐가 있다? 다낭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다낭 특성이 있다는 것. 그게 무시무시한 것이죠. 무의식을 구성하는 핵심 기표가 있다는 것이죠. 언어처럼 구조화된 무의식의 언어 구조의 그 중심 기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추동해낸다는 것이죠. 이제 몇 세기 동안 대화를 이어온 모든 주체들이 이미 그들과 실제 사이에 기표의 장이 놓여있다는 조건으로 최선을 다해 헤쳐나가야 했던 바로 이 길, 직설성의 이상에 따른 것이다. 이미 그들이 주체로 구성되었다는 단원적 특성이 작동하면서부터 그들은 이제 자신과 실제 사이에서 기표의 장에 자신이 놓여있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기표의 장을 헤쳐나가서 어디로 간다? 무의식에 도달한다. 즉 직설성의 이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체. 이게 단원적 특성이 작동하면서부터 주체는 주체로서 이 자기 자신과 실제 사이에 놓인 기표의 장을 뚫고 헤쳐나가면서 이 길, 즉 직설성의 이상, 이 주작대로를 통해서 자신의 무의식의 그 다낭 기표를 향해서 나가는 말하자면 여행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분야가 주체 분야라면 왜 그 특징, 다낭 특징을 만나는 것에 대해 놀라야 합니까? 놀아야 합니까가 아니라 놀라야 합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체로 살고자 하면 바로 그 다낭 특징을 향해서 가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그 보에스파 조리 베르덴이에요. 내가 있어야 되는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있는 곳에 내가 되어져야 한다 그거죠. 거기서 내가 되어져야 하기 위해서 그 다낭 특징을 향해 가야 한다 이거죠. 이게 주체가 있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직설성의 이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일주일 편안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